오늘 읽은 책은 아주 작은 반복의 힘, 로버트 마우어가 지은 것입니다. 먼저는 추천사를 읽어드릴게요. 추천사에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작게, 더 작게, 아주 작게 스타트하라. 인생의 새로운 계기가 주어지는 때가 오면, 예를 들어 새해가 시작되거나 새 학기가 시작됐을 때, 혹은 군대를 제대하거나 결혼을 하게 됐을 때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한다. 성적이 만족스럽지 못한 학생은 점수를 올릴 결심을 하고, 불어난 몸무게 때문에 고민인 사람은 다이어트를 결심한다. 벌어들인 돈이 어디로 새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전략이나 저축을 결심하고, 음주와 흡연으로 건강이 나빠진 사람은 금주와 금연을 결심한다. 그런데 이들의 결심은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미국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새해 결심이 성공할 확률은 8%에 불과하다. 결심을 한 사람들의 25%는 일주일 안에 포기했고 30%는 2주일 안에 포기했으며 한 달 안에 반 가까이가 포기했다고 한다. 작심 3일까지는 아니지만 작심 30일 안에 절반 정도가 목표를 포기했고, 결국 연말에 가서 결심을 이룬 사람은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 책의 저자에 따르면 결심이나 목표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은 아니다. 그 결심을 실행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도 되지 않는 사람이 고등학생 수준의 영어책으로 공부하거나 다이어트를 하겠다면서 안 하던 운동을 매일 2~3시간씩 한다거나, 하루 1,000원도 아끼기 힘든 사람이 10,000원씩 아끼겠다는 것은 성공이 아닌 실패를 보장받는 지름길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춰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이 책에서 제시한 답이 그 정도라면 너무 뻔한 책이 아닌가? 맞다. 그런 식의 뻔한 답을 얘기하는 내용의 책이라면 이 책을 볼 필요가 없다. 이 책은 그 지점에서 한 발 아니라 3발 정도 더 나아간다. 저자가 제시하는 전략이란 이것이다. 만약 영어 실력을 올리는 것이 목표인데 자신의 수준이 중학생 수준이라고 생각한다면 중학생도 아니고 초등학생도 아닌 유치원생 수준에서 출발하라는 것이다. 좀 황당한 처방인가? 그건 너무 쉬워서 결심조차 필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맞다. 저자가 노리는 것이 그것이다. 그건 결심조차 필요 없어 보이는 방법이다. 너무 쉬워서 실패할 가능성조차도 없을 듯하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분명 유치원과 초등 영어를 순식간에 돌파하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재미를 얻게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리고 그 자신감과 재미는 지속적으로 영어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고 계속해서 영어의 수준을 높여갈 것이다. 건강이나 다이어트를 위한 운동은 또 어떠한가? 하루는커녕 일주일에 30분도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1~2시간씩 운동을 한다면 한 달 안에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이 아닐까?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루 1분의 운동으로 시작하라고 권한다. 그것도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조차도 힘들다면 그냥 보통 1분 동안 서 있기만이라도 하라고 한다. 그게 무슨 운동이냐고?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생각해보라. 집에만 가면 밥 먹고 누워 TV나 보면서 소파나 침대를 뒹굴던 사람이 매일같이 1분 동안 서 있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획기적인 변화가 아닌가? 그런데 그 변화 또한 너무 쉬워서 도저히 실패할 수가 없다. 실패를 하지 않으니 점점 재미가 붙고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이렇게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아주 작게 시작하고 반복하라는 스몰 스텝 전략은 단순히 저자의 개인적인 경험에서만 나온 게 아니다. 그는 UCLA 의과대학 교수로 수십 년 동안 그가 상대한 환자나 고객을 통해 스몰 스텝 전략을 임상으로 증명했고, 그것은 또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본문을 읽어보면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우리 뇌는 변화를 무척이나 싫어한다. 뇌의 입장에서 환경이나 상황이 변하는 것은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변화가 급격하고 과격할수록 뇌의 저항 또한 강렬하고 격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위해 뇌를 속일 필요가 있다. 뇌가 변화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의 정도를 아주 가볍고 작게 하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그 미미한 변화가 재미있는 것이라면 금상첨화다. 뇌가 재미있는 것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함께 놀고 싶은 친한 친구처럼 반응하기 때문이다. 어떤 결심이나 목표가 실패하는 이유는 스스로에 대한 과대평가와 과욕 때문이다. 우리는 스스로의 수준이나 능력에 대해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그 수준이나 능력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더욱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고 외면하려 한다. 자기 자신에게도 부끄럽고 남 보기에도 창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세운 후 자기 자신의 수준에 맞춰 혹은 그 수준보다 약간 높여서 실행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수준은 대부분 약간 높은 정도가 아니라 매우 높은 것이고 그에 따라 뇌의 저항은 강력해진다. 수준을 높여 실행하려는 욕구는 다른 한편 과욕 때문이다. 속도가 경쟁력이라고 떠들어대는 시대에 사람들은 결과를 빨리 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슈퍼컴퓨터로 계산을 한다 해도 어떤 사람이 세운 목표가 언제 달성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사람마다 능력이나 자질, 체력이 다 다르고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도 시기나 여건에 따라 또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의 목표 달성 속도는 실행을 해가면서 자신만이 느끼고 감지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가 되풀이해 주장하듯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다. 속도에 치중하고 매달리게 되면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십상이고 목표 달성은커녕 퇴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 체력을 잘 알 수 없다면 너무 쉬워서 실패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낮은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흥미와 재미를 붙일 수 있고 그 흥미와 재미는 진행의 속도를 점차 높여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목표 지점에 더 빠르게 도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변화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다. 성적을 올리려는 학생에게도, 불안한 몸무게를 줄이려는 사람에게도,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내성적인 사람에게도, 연봉을 올리고 싶은 직장인에게도, 매출과 이익을 늘리려는 사장님에게도, 심지어 정책 수립과 실행에 애를 먹는 지자체나 정부기관에도 이 책은 유용할 것이다. 그 바꾸고 싶은 내용이 다를지는 몰라도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해야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는 변화의 원칙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변화를 꿈꾸는 모든 이들이 그들의 소망을 꼭 이룰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가슴이 식히는 일의 저자 김이윤. 이분이 추천서를 쓰셨네요.
이 추천서에 거의 여기 책의 전반적인 핵심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